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부여에서 태어난 주몽이 그 동부여를 탈출하여 고구려를 건국하기까지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능한 한 간추려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의 건국 과정은 동부여의 금화왕과 그 왕자들의 핍박을 받던 주몽이 오이, 마리, 협보라는 세 친구와 함께 동부여를 탈출하였고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라는 자격으로 물고기와 자라가 놓아준 다리를 통해 엄사수를 건너 모둔국 삼현을 만나 이들과 함께 비류수가에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 한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무척 쉬워 보입니다. 그 건국의 주체도 주몽을 포함하여 모두 7명에 불과하고 또 외롭고 낯설은 땅으로의 이동도 주몽에게는 하등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건국은 준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주몽이 동부여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건국을 위해 주몽이 얼마나 애썼는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고구려 건국 과정을 간추려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동부여의 황후이고 주몽의 외조부 옥두지는 동부여의 국상이었습니다. 국상이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로 조선시대의 영의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옥두지는 금화왕과 이종사촌 형제이며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기에 누구보다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한 관계와 권력은 주몽을 지켜주었고 따라서 그의 유년기 시절은 순탄하고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금화왕의 아들인 해불과 해주 등을 낳게 되어 그 권력이 한층 더하여지자 마침내 유화는 국정을 마음대로 하기에 이르렀고 대소를 비롯한 전처의 아들들은 이에 강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즉 자신들이 향후 금화왕의 후계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인하여 주몽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마찰 속에 그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 것은 주몽의 외조부 옥두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몽이 14살이 되던 기원전 45년에 옥두진이 죽자 금화왕은 주몽을 국상으로 세웠으면 하는 옥두진의 바람과는 달리 난파라는 인물을 국상으로 임명하였고 주몽에 대한 견제는 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화왕은 자신의 딸 호예를 주몽의 처로 삼아주면서 옥두진의 유언에 따라 3년 정도 후에 주몽에게 국상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난파로 하여금 더욱 주몽을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압박 속에 난파는 주몽의 여성 편력을 문제 삼아 기원전 43년에 백운국의 반란을 평정한 주몽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주몽은 그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 옥류화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그는 동부여를 떠날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즈음 해모수의 외손이 다스리던 순누국이 말갈의 공격으로 인해 패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주몽은 그 순노국을 복국시켜
자신의 터전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땅은 우발수가 흐르는 땅으로 주몽의 부모님이 살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 땅은 자신의 아버지 해모수와 어머니 옥류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40년 2월이 되자 마침내 주몽은 동부여 탈출을 결심하고 자신의 이모가 왕후로 있는 갈사국을 방문하여 탈출 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갈사국을 방문한 지 3개월이 지난 기원전 40년 5월에 금화왕의 아들 대소는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주몽을 살해하고자 칼을 들고 그를 습격하였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대소가 휘두른 칼이 동부여의 건국 시조 헤브루로부터 전해진 부루 보검인데 공격에 실패하고 칼이 두 동강 나자 황급히 이를 버리고 대소는 도망을 갑니다. 주몽은 이를 갖고 가서 자신의 집에 숨겨놓게 되는데 훗날 자신의 아들 유리가 자신을 찾아올 때 증표로 갖고 오게 한 바로 그 칼 조각이었습니다. 대소의 습격은 주몽을 향한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에 주몽은 동부여 탈출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고 임신한 아내 예씨를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황급히 자신의 무리를 소집하였는데 이때 주몽을 따른 이들을 동부여 사호라고 하며 오이, 마리, 협보, 부분노가 그들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들을 주몽의 친구라고 하였지만 친구가 아니라 주몽을 따르는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2신장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있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주몽을 호위하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즉, 주몽의 탈출에는 상당수의 추종자들이 함께 따라 나선 것으로 삼국사기가 말하는 외로운 탈출은 아니었습니다. 금화왕의 셋째 아들 대중이 주몽을 체포하고자 그 뒤를 쫓았습니다. 쫓기던 주몽 일행의 앞에는 엄리대수라는 큰 강이 놓여 있었고 이를 건너야 목적지인 순노의 땅 모둔곡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엄사수라고 한 것은 광개토왕릉비에 적힌 엄리대수입니다. 하지만 예정보다 일찍 도착하였기에 마중 나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강을 건널 수단이 없었던 주몽 일행은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지역 출신이자 옥두진의 둘째 딸인 헌화가 강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강변에 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함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결국 그 주민들의 이목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주몽 일행을 배에 태워 건너편 모둔곡으로 옮겨줍니다. 삼국사기는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하지만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 수 없었을 뿐더러 설사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밟고 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삼국사기는 이처럼 신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정사라는 틀 안에 끌어들였기에 진실의 역사가 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주몽의 일행을 건너게 한 것은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몰고 온 현무주라는 배였습니다. 이를 방장대구라고도 하는데 일행 30명을 모두 옮겼다고 하니 그 정도의 규모의 배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특히 현무나 거북 구자를 사용한 방장대구라고 하였으니 거북선의 원형이 아마도 이 현무주가 아니었나 생각도 됩니다.
원래 주몽과 모둔곡 촌장들은 서로 만나기로 한 날짜가 있었으나 주몽 일행이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노궁은 말괄과의 전투에 패하여 이미 멸망한 상태로 그 남은 무리들이 모둔곡에 숨어 살며 재건을 노리고 있었는데 모둔곡에는 마이촌, 나비촌, 수실촌이 존재하며 그 각각을 다스리던 촌장들을 모둔곡 삼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40년 9월 순노국을 통치하던 주몽은 순노국을 패망시킨 말가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는 순노의 백성들이 주몽을 모셔온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부여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예화된 주몽의 군대는 단 300명의 군대로 말갈군 1만 명을 몰살시키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를 갈하지전이라고도 하는데 주몽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또한 주변국에 주몽의 용맹함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그가 탐을 내던 졸본국에도 그 소문이 퍼졌으며 말갈에게 피해를 보고 있던 소선호 역시 졸본국의 안녕을 위해 주몽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래의 남편인 구태를 내쫓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기원전 39년 7월 15일에 마침내 주몽은 졸본을 방문하여 소선호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7년 2월 4일 졸본왕 연타발이 죽자 졸본과 순노는 마침내 병합을 하고 고구려의 건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은 고구려 건국 과정을 간략히 그 줄거리만을 살펴본 것입니다. 동부여 탈출부터 순노국을 재건하고 졸본국과 병합하여 고구려를 건국하기까지 주몽은 매우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건국이 마치 하늘의 도움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한 이야기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무척 힘들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데 한 나라의 건국이 어떻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몽은 매우 현명하였으며 또한 용맹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